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잘들 계시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해변에 나가 삼겹살 테스트 반응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콕 하면서 필리핀에서 나이트클럽 오픈한 사연 2부를 시청자님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삼겹살 테스트 영상은요 조만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다나오 수리가오 시티에서 제가 나이트클럽을 오픈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생문은 열리고 제 앞에 고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일은 다 내가 벌려놓은 상태이니 그렇다고 건물 계약한 돈 1,000만원 날리고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건물 다시 찾을 기회도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냥 무조건 전진고고 해보기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 가게 제가 직접 인테리어해서 오픈한 경험도 몇 번 있었고요. 삼촌이 인테리어 회사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도 일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기본 일머리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필리핀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된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수많은 자재 용어, 건설 용어, 영어 아니면 비사야, 그리고 노가다는 노가다들만의 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친구로 지냈던 필리핀 친구들 중에 착실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불러 공사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친구도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목수, 전기, 시멘, 잡부 등 팀을 만들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곳 사람들 일하는 방식하고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1년이 가도 못 끝내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목재로 벽 칸막이를 한다 친다 하면 그냥 전체 벽 사이즈를 재서 바닥에서 나무를 자르고 바닥에서 못질을 하고 다 한 다음에 세워서 설치만 하면 간단할 것을 이 친구들은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옆구리 높이 재서 또 내려와서 잘라서 다시 세워서 못을 박고 다시 올라가서 가로 길이 재고 다시 내려와서 잘라서 다시 들고 올라가서 또 못질을 하고, 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대로 더 쓰고 일은 너무 느리고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시작되고 망치도 날라다니고 셋톱도 날라다니고 참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이 친구들이 훨씬 잘하는 것도 있긴 했어요. 이 친구들과 이렇게 일을 하며 이 친구들은 단체로 수번의 파업을 하고 다시 또 와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경우를 일하는 동안 수번을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 일을 하며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사 준비 서류, 도면, 전기, 소방 관련 등 난관에 난관을 겪으며 그래도 굴러는 가더라고요. 이렇게 필리핀에서 배워간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족한 자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리저리 해서 제 한국 법인에 1억 2천 정도가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믿을만한 지인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필리핀 법인 통장으로 돈을 좀 송금해 달라고 한국에 있는 법인 통장 정보를 다 보내줬는데 돈을 필리핀인 제 통장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분은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보냈어요. 해외 송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분도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참
그래서 저는 일단 급한 것이 아니니 며칠까지 송금해 주세요 했죠. 그러나 그 돈은 그 날짜가 돼도 송금이 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받고 나선 자꾸 무슨 해외 송금의 변명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친구를 보내 그 집에 보냈더니 그때서야 어떻게 1,000만 원, 그리고 또 한참 있다 어떻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연락이 잘 안 되고요. 사람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솔직한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들어올 돈이 있어서 제 돈을 잠깐 유용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 사고가 생겨서 그 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작으면 작은 배달 사고가 생겨버리고, 원래 계획은 공사도 마감을 3개월 잡았고, 그래서 건물주에게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를 2개월만 무료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개월 무료로 받았죠. 그러나 공사는 3개월이 돼도 끝날 조짐이 없었고 이제는 건물 임대비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공사는 끝나지 않고, 그러나 공사가 끝내도 문제였어요. 주방 집기, 서빙, 식기 등 비품들이, 그리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사운드 시스템과 클럽 조명 장치 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2층에 노래방 20개 룸에 노래방 시설과 음향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 지금 생각해도 정말 깝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수군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부업 정산을 보고 했어요. 이렇게 정산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점점 수금할 돈도 줄어들고 회사에는 얼마 돈이 남지 않은 게 보였으니까요. 돈을 다시 돌리지 않고 거의 공사비에 제가 다 썼으니까요.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될 쯤 저는 오픈할 자신이 없었어요. 열정도 모두 다운돼 있었고 걱정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부족했거든요. 이젠 랜딩 회사에도 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돈을 만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또 없었죠. 오픈을 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원을 뽑고 직원 유니폼을 맞추고 메뉴를 만들고 이렇게 오픈을 준비하는 신용을 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나이트클럽인데 음악과 조명은 있어야 했죠. 그래서 음향장비 하는 곳에 견적을 내보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가게 자체가 규모도 있는데 1층 무대와 홀 쪽에는 천장 높이가 거의 2층 반 정도 높이였으니까요. 그러니 음향 장비도 파워가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됐으며 그 큰 만큼 돈도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됐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운드 시스템을 임대해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필리핀은 행사가 많고 파티가 많아서 사운드 시스템 임대업이 많이 발전돼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곳을 부랴부랴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원하는 대로 DJ의 7인조 밴드가 플레이하고 조명까지 갖추자면 그냥 임대비만 하루에 4만 페소에서 5만 페소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하루에 사운드 시스템 임대비만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요. 이쪽 저쪽 어딜 가도 견적은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자포자기가 아닌 자포자기를 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사운드 시스템 임대하는 회사가 사업을 접고 장비 전체를 다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과는 다르게 가격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닌 저는 그 업체 사장을 만나고 상대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필리핀 사람이 아닌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마음을 먹고요. 어차피 돈이 없으니 만나도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수리가 오해서 그래도 괜찮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같이 하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도 알았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 말을 하고, 그런데 자기도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 장비를 모두 정리하는 거라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략의 서로 의견을 표현하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며 그날 밤은 그냥 술을 징탕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4살 정도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물건을 다 싣고 저희 가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벙 쪄서 물어봤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친구가 어제 얘기했지 않냐? 내가 물건을 싣고 가겠다고. 저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대의 트럭에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장비 등 모든 장비를 싣고 수대의 차가 저희 가게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운드 시스템과 장비를 다 가게 안으로 집어넣은 후 처음에 그 친구가 필요한 금액에 제가 줄 수 있는 한도의 일부를 바로 주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제가 다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을 했는데 월 6만 페소씩 4개월을 주고 나머지 5월과 6개월 사이에 2개월에 나누어 잔금을 모두 다 주기로 했죠.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많은 물건을 쉽게 판매하거나 쉽게 임대할 수는 없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어준 이 친구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또한 제가 같은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인 저에게 그런 결정을 내려줬던 그 친구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사업을 한두 해 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 하루 임대비만도 4, 5만 페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저에게 한 달에 6만 페소씩에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제 이 친구가 얘기했던 도와주겠다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한 후에 저는 이제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지옥에 누워 있다가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정말 속이 후련하고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곳에서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저에게 도움을 주고 저를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오픈 날짜를 잡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층 노래방은 룸 공사는 다 끝났지만 장비가 없기에 나중에 오픈하는 걸로 하고 그냥 룸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족했지만 오픈 날은 다가왔고요. 그날 저녁 오픈을 하게 되고 수리가오 게코스 바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